우크라이나 보면 그 제트 엔진단 여기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항공모함 같은 이런 비행체도 만들 수 있다고. 제트 엔진 같은 이런 작은 드론이 얼마 안 크거든요. 그거를 10개짜리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연료는 각각 주입을 하기로 하고 연료통에서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를 10개짜리를 전체를 가동시키느냐 5개짜리를 가동해 3개만 가동시키느냐 일단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는 제 방식이 어떤 연료를 통제를 해서 연료양을 적게 주냐 많이 줄 알아서 그것도 화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렇죠. 연료양을 적게 주면 이렇게 적게 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랬죠. 자동차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전기로 달리든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걸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거나 비행기 어떤 방향을 조절하는 비행체 이렇게 양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수를 주면 그것 따라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거나 어떤 연소 방식이 연소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소하는 게 몇 개가 있다. 좌우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쪽을 연료를 많이 주냐 이쪽이 많이 주냐에 따라서 균형이 틀려진다. 이걸로 이제 머스크의 어떤 스페이스 그 위성이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가는데 이 기술을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기 몸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비행체나 로봇이 이런 어느 쪽에 힘을 많이 주냐. 우리는 인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느 쪽에 많이 힘을 주냐에 따라서 균형을 잡는 데 사용하는데 자기 몸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1cm 자유롭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힘이 됐든 연료적인 힘이 됐든 그쪽 방향으로 힘을 많이 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전투기도 이렇게 블레이드가 커요. 이렇게 제트 엔진이 큰데 그럼 그거를 작은 단위로 제트 엔진을 안에다가 넣어놓자라는 거죠. 작은 단위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10개. 그 안에도 보면 제트 엔진이 이렇게 블레이드가 있는데 연소실이 있어요. 연소실이 있는데 그 안에 연소실을 제가 이렇게 대중석 크고 작은 걸 섞어놔야 된다 그랬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 거잖아 원리를 따라. 그래야지 이것이 모든 융합열이 이게 섞어져 가지고 융합열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개만을 언오프 하느냐 이렇게 전체 연소시간을 다 가동시키지 않고 2개만 가동하냐 4개만 가동하냐 이렇게 가동 숫자를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연료양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한다 이 말씀이죠. 현재 있는 전투기도 큰 제트 엔진이잖아요. 추력을 크게 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안에도 어차피 연소기관이 안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은 제트 엔진을 여러 개로 두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속도도 조절하고 빨라진다는 게 제 말씀이거든요. 제 말이거든요. 그거를 앞뒤 비행체는 약간 구형태로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앞뒤에다가 둔다는. 그럼 이쪽을 업시키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가동되고 이쪽을 업시키면 이쪽이 가동된다는 거죠. 그걸 위아래도 놓고 좌우로 놓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업시키느냐에 따라 된다. 잠수정이 있는데 잠깐만 제가 안 가져왔네. 잠수정이 있는데 잠수정을 프로펠러 방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것도 잠수정인데 앞뒤 위아래 좌우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오프 방식으로 들어 이런 방식의 비행체나 잠수정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항공모함 같은 비행체도 가능하고요. 제트 엔진으로 숫자를 많이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 제트 엔진조차도 대중소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 제트 엔진이 열이 상당하잖아요. 그거 연소기관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열을 견딜 수 있어야지. 특수학부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작은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제트 엔진 작은 거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 연소 열을 감당할 만큼만 이렇게 그 추력을 만들어내 가지고 들여내뿜는 그런 그 한마디로 그
연소율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만 만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가령 2개짜리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다, 3개짜리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다, 이런 개념이죠. 이거를 여러 개로 두자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추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3개짜리를 우크라이나에서는 작은 드론에서는 제트 엔진을 3개짜리 10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추력이 상당하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현재 전투기를 바꾸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앞뒤, 위아래, 좌우로 들 수 있다라는. 그럼 뭐 수직이 착륙할 때도 밑으로 나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당연히 밑으로 가능합니다. 수직이 착륙할 때도 F-35나 오스프레이 같은 것도 F-35도 뒤에 있는 연소기관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변을 시켜가지고 수직이 착륙을 하판위에서 하는데 연료가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 현재 있는 F-35도 작은 연소기관을 제트 엔진을 여러 개 둬가지고 밑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수직이 착륙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 방식이 있지만 소리가 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비행체가 이렇게 약간 구 형태로 만들어내면 제자리 비행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그 제트 엔진을 밑으로 달아가지고 그 작은 그러니까 연탄구멍처럼 여러 개를 숫자를 놔가지고 전체 무게를 이렇게 제트 엔진을 그 약불, 중불, 강불 이렇게 하듯이 연료를 틀리게 해서 조절을 하면서 그것을 내뿜으면 불꽃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제트 엔진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안에 이제 구 형태 여기 안에서 연소실을 가둬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압축 공기를 여기서 이미 태워서 연료가 나가긴 하지만 추가로 압축 공기나 수소산소를 조금 더 넣어준다 그러죠. 그러면 수소산 넣어주면 이게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불이 붙어서 나가갖고 공기를 좀 더 추가로 가열을 해서 내뿜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제트 엔진이나 연소실에 이렇게 불꽃이 나가는데 이거를 안에다 감춘다는 거죠. 불꽃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겹 더 싸가지고 이 안에서 나가서 여기서 압축 공기를 추가로 보내준다는 거죠. 추가로 보내주면 여기서 추가로 또 팽창하겠습니다. 팽창하죠.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밖에서는 이 불꽃이 안 보이면서 연소율만이 급격하게 팽창해서 나간다.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제트 엔진이 비싸니까 제트 엔진에 올리는 결국 압축 공기를 고온과압으로 해가지고 연소실로 보내서 연소실에 이렇게 태우면 그거를 이제 어떤 터빈 팬이 회전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그 연소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이제 제트 엔진인데 그러면 꼭 터빈 팬이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터빈 팬에다가도 제가 기존 선풍기나 이런 배 프로펠러 아니면 비행체 프로펠러에다 홈을 파주면은 추가적인 양력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드론 같은데 동체 바로 밑에 또는 사족 보행 로봇, 군사용 로봇으로 쓰는 그런 것을 동체 바로 밑에 넣으면 움직임이 빨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무게가 이렇게 브레이크 현상을 걸으니까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자전거 같은 데도 보면 바퀴가 2개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람이 안장이 앉아 있는 그 가운데에다가 이게 내갖고 바퀴를 2개나 1개나 만들어주면은 무게를 지탱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사람, 체중이 나간 사람도 탈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자전거 만드시면 저기서 배 같은 데도 밑에 동체에다가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무게를 들어 올려줘서 배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 비행체 같은데, 드론 같은데도 그렇고 비행체에다가 밑에다가 놔준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들어 올려진다. 탈부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탈부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론이 짐을 많이 실었다. 그러면 그 짐 밑에다가 탈부착식으로 이거 프로펠러 팬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양력이 생긴다. 이 기술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거 상용화 드론 싼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고성능 카메라를 갖다가 연결 장치를 만들어서 팔 때는 싼 거를 가격대에 사지만 자기네가 연결 장치를 해서 고성능 카메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라고 하죠. 고성능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화면 짠 드론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이죠. 이런 것도 제 기술이랑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그럼 싼 드론으로도 고성능 카메라를 가질 수 있어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고성능 카메라를 달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군사용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거 프로펠러 팬은 비행체 프로펠러 팬을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나 이렇게 네모나게나 길쭉하게나 홈을 파주면 오래 써도 이제 내구성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가정 속에서 추가적인 양력이 발생한다. 동체나 윙 같은데 홈을 좀 파주면은 뭐 오래 써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바람이 여기서 들어올려져서 양력을 형성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줄기를 형성해주면 바람이 그걸 타고 나가도록 동체에다가 이렇게 그 볼록하게 줄을 형성해줬다. 탄환 기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레텍 같은 데서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나간다. 바람이 이렇게 옆에다가 동체 옆에다 이렇게 줄 같은 거 볼록한 줄을 만들어 좀 이렇게 타고 나간다고. 비행체의 어떤 윙 자체에도 이렇게 줄록 나는 거 타고 나가서 추진 구조와 양력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직이 착륙할 때도 F-35가 이렇게 이런 거 태워서 자기 뒤에 있는 연소실을 이렇게 밑으로 구부려 가지고 수직이 착륙하듯이 이런 작은 제트 엔진을 비행체가 무게가 좀 크다 그러면 뭐 숫자를 많이 연탄구 멍신에 놓는다는 거죠. 거기서 불꽃을 내뿜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 방식이 제트 엔진에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제트 엔진이 아닌 상태에서 연소하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또 엔진처럼 만들어 갖고 이 안에 추가적으로 압축 공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추가적인 팽창 속에서 나간다. 여기다 팬을 달아 놓는 방식, 안 달아 놓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팬을 터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거를 달아 놓을 수 있다. 어쨌든 뭐 어떻게 모양을 만들지 간에 제트 엔진은 비싸니까 하여튼 모양에다가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팬을 만들어서 그것을 회전으로 연소에 대해서 나가는 것을 강하게 회전을 걸어가고 밖으로 내보내는. 나중에 그것을 또 교체하면 되니까요. 내구성이 좀 문제가 있다면 교체를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으면 교체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팬이 있는 방식과 없는 방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행체가 특히 몸체에 있어서 자세 균형을 할 때 어떤 연소 기간에 이렇게 또 연료를 많이 주느냐 또는 이쪽은 오른쪽 왼쪽이 있다 그러면 연소 이런 제트 엔진이 10개 있고 여기는 10개인데 이쪽은 10개 다 가동시키냐 5개만 가동시키냐 2개만 가동시키냐 자세가 이쪽으로 힘이 많이 주는 쪽으로 기울겠죠. 이렇게 해서도 자세를 제어하거나 같은 연소실이 똑같이 4개를 갖다가 여기 4개 있고 여기 연소기 제트 엔진이 4개 있을지라도 연료량을 여기는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줌을 따라서 더 자세를 제어한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현대기아차에서 프로펠러에다가 서로 연료를 틀리게 줘가지고 자세를 제어하는데 제 기술을 쓰시더라고. 그거 말고 어떤 그 자동차의 그 연료전지에 냉난방 해주는 기술. 아니 연료전지 때문에 난방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겨울철에 잘 가동이 안 되게. 시동이 잘 안 걸린 것도 시동 배터리였다고도 한다 그랬죠. 난방을 조금 해준다고. 이게 전해질 액상 구조다 보니까 언다 이것도 그래가지고 인터미디어도 이동 속도가 늦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여기다 난방을 조금 해주자. 겹벽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받으면 과전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전기차가 미치는 경우 있잖아. 과폭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이게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겹벽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연료전지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한 개 이상이 생기더라도 그쪽에 전기 산소를 차단시키고 나머지를 살리자는 거예요. 나머지를 배터리처럼 해가지고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연료전지에서 갖다 쓰느냐 이제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전기차가 됐든 드론이 됐든 이런 연료전지 플러스 배터리를 2차 전지된 2차 전지라고 합시다. 2차 전지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서 그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전기량을 통제해 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결정하자. 이런 안을 말씀. 일종의 슈퍼카패시터인데 그것도 이제 슈퍼카패시터 배터리를 슈퍼카패시터가 4개 배터리가 200개로 갑시다. 이론적으로. 그럼 거기다 전선을 각각 연결한다는 거죠.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그 자동차가 됐든 항공기가 배가 됐든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하몽 그뭐 휘발유, 경유, 뭐 이렇게 이런 LPG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충 뭐 비행체는 항공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기다 산소통을 같이 달아놔 가지고 산소를 조금 섞어주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비싼 거는 온도를 같이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줘서 섞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연소실에 각각 배분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가스에다 산소를 섞어주는 산소통을 따로 이제 넣어야 되겠든 설계, 자동차 설계나 비행체 설계 또는 어떤 연료 어떤 배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산소만이 아니라 수소산소를 추가로 넣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군사적으로 쓸 때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갖고 다니다. 그것을 액상화시키고 증기화시키는 장치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증기화시켜서 갖고 다니거나 그것을 증기를 살짝 섞어준다는 거죠. 제가 이게 탄약 구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탄약 폭발할 때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나 분말 구조를 섞어주는 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이라는 것을 아예 서로 섞어가지고 우라늄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토륨, 플루토늄을 섞어가지고 하거나 우라늄, 토륨만 하더라도 이게 두 개를 섞거나 세 개를 섞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폭발 구조로 만들어준다. 라는 게 장약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장약이나 탄약 구조에 대중소로 그러니까 그 어떤 가루를 넣어가지고 융합열을 만들어낸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 고장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융합열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다 고온이 형성이 되면 여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 구조를 넣어줘서 아니면 뭐 수소, 산소를 가루나 액상 구조로 이렇게 캡슐로 넣어줘도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장약이나 폭약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레텍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실 텐데 그리고 비행체 같은데 보면 현재 있는 비행체도 보면 이렇게 앞에 공기를 뚫고 나가는 이런 회전하는 것이 있거나 회전 안 해도 돼요. 회전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놓으면 비행체 전면을 이렇게 두면 공기가 갈라져 가지고 압력을 비행체 압력을 더 잘 안 받게 되는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빵을 뚫고 나가듯이 공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다음 압축 공기를 여러 겹 내뿜어서 기체가 직접적으로 받는 공기의 마찰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쓰거나 밑에다가 그것을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공기 부양장처럼 약간 밑에서 이렇게 제트 엔진으로 떠 있는 것, 제트 엔진을 이렇게 분사해서 이렇게 떠 있거나 수직기 착륙을 사용하거나 이런 프로펠러 편을 같이 돌리고 나머지는 제트 엔진이 있어서 제트 엔진에서 이렇게 공기까지 압축 공기까지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뿜어 제트 엔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불꽃을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안에다 추가적으로 압축 공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불꽃이 좀 수소산소를 추가적으로 조금 프로테이지를 넣어주면 더 팽창힘이 세진다 그러죠. 그 기술을 쓸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수직의 착륙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밑으로도 압축 공기의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근데 보면 좀 더 이게 지탱하는 힘, 수직의 착륙에 도움이 된다. 길이를 틀리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회전 방식으로 하시면 더 좋고. 사이즈를 틀리게 압축 공기의 사이즈를 대중소력에 틀리게 하면 이것도 강하게 융합하는 힘이 생겨서 서로가 융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을 압축 공기를 데워서 내버려 열기를 포함해서 덮여가지고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융합열이 생긴다. 공기 부양정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온도가 아주 뜨겁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팽창 힘이 세지니까 추력도 세지고 수직이 착륙에도 도움이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가 연탄구멍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불꽃을 나눠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제트 엔진 작은 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수직이 착륙.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항공모함 같은 크기도 뜰 수 있다. 엔진이 많아지면 되니까요. 그 드론 같은데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제트 엔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이만한 하겠죠. 이만한 하겠죠. 그거를 100개 놓는다고 해보십시다. 비행체에 얼마나 들어올릴 수 있는, 엄청 들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언어프 중식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거는 뭐 3개짜리, 4개짜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소율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꽤 많은 무게의 비행체를 들 수 있다. 엄청 무게가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있는 어떤
항공모함 같은 큰 거다 그러면 아예 그냥 큰 터빈의 엔진까지도 같이 하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개의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가 고장 나면 지금 전투기는 쌍발이니까 단발인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많으니까 가동시켜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자동차 연료 전지도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 개로 해갖고 한 개 문제가 생기면 전기 산소 차단시키고 이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 기술. 그다음에 자동차 연료 전지의 음극재, 양극재를 갖다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선은 좀 더 많은 전기를 그것을 밀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양극재 분말 구조가 서로 다른 금속,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해서 하면 충분한 전기가 가두어지고, 서로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가지고 과전압이나 불규칙한 전기가 일어났을 때 스파크 현상에도 불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랑 같은 금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이잖아요. 또 대중소로 해갖고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PM 반도체 같은 데도 이런 그냥 금속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콘센트에 이걸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고, 얇아서 이게 지금 최근에도 5개 갈았단 말이에요. 약한 전기선에서 많은 전기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규격화돼 있어요. 이것을 두텁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든다면 구리줄이라도 좀 그어줘라. 이 안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구리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를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줘. 예를 두텁게 하는 어떤 행위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 콘센트도 제 기술이고요. 펜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들어갔습니다. PM 반도체에서도 하나는 이쪽은 이렇게 평판이고, 하나는 여기가 우둘두툴하거나 두껍다 그러면 한쪽으로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갖고 PM 반도체 만들 수 있습니다. 펠티어 소자도 만들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구리 금속 아니더라도 알루미늄으로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 상태에서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수십 장을 겹쳐놓으면 이거 자체가 이제 MLCC, 금속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거는 이렇게 제가 물에다가 알갱이를 대중소 구리 알갱이 되든 알루미늄 대중소 같은 금속으로 하셔야 돼. 아니면 스파크 생겨 대중소 해갖고 넣어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물에다 전기 흘릴 수 있죠. 감전사고 나죠. 금속에다가 전기 흘려서 감전사고 나. 그럼 이걸 축적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들을, 또는 금속 어떤 바를 넣든지 아니면 금속 판을 넣든지 그 방식도 다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래서 액체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럼 과열이 생겨도 좀 식혀지는 그런 부분, 물만 좀 보충하면 되겠죠. 음극 양극 나눠서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작게라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고 가공도 쉽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런 제가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금속 전지판을 딱 놓고, 이걸 유튜브에서 따라 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태양빛을 유도하는 것이 전리층이라고 그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한데 전리층에만 가득한, 별에만 가득한 이유, 빛이, 그것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리층에는 약간 불규칙한 주파수 형태의 전기가 흐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를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 둘은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리층이 자극해서 이쪽 오게 한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있는 모든 무선 통신 체계, 뭐 스마트폰이 됐든 군 어떤 통신 체계가 됐든 또는 이런 것들을 전파를 잡기 위해서, 라디오 전파 잡기 위해서 하든 텔레비전 공중파를 잡기 위해서 하든 전기를 살짝 걸어주는, 햄통신을 할 때도 전기를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 그쪽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자극해 준다는 거죠. 안테나 구조에서 뭐 이렇게 A사 레이더 같은 레이더에서도 수신하기 위해서 전파를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자극해주면 여기 이쪽으로 와서 유도가 돼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명확해진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
음을 지붕하기에 해당되는 소음에 주파수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은 음이 지붕이 된다. 이건 보청기에도 쓸 수 있고 어떤 사무실 공간에서 이렇게 소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탁탁탁 자극해서 유도를 해서 한쪽으로 음을 몰아서 다른 데는 이게 소음이 나지 않게 하는 소음 방지 기술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는 특정 주파수의 빛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기를 해당되는 주파수에 주파수를 걸어주면 전기 빛도 그쪽으로 유도됩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도둑질해서. 그다음에 기껏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기술을 발표하는 거고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남이 이걸 듣고 이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어떤 발전을 할 때 이 금속판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는 기술. 전기를 걸어주면 전리층이 있어서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걸어줘요. 이런 태양 전지판을 금속으로 놨다 그래서 전기가 생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기를 걸어줘야 하면 생산이 된다는 거죠. 전기를 걸어줄 때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또는 에디슨의 직류라면 저는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서로 융합하고자 한다. 하나 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평균하고자 한다는 거죠. 평균하고자 한다. 그래서 왔다 갔다 주파수로 바뀌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이제 전 세계 모든 전선 구조에서 통신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약간 송전 손실이 테슬라 거보다 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 구조로 가져갈 때는 전기선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도 전기선 안에 어떤 전기선은 이건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는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두텁게 일부러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 크기도 틀리게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난 부분을 만들어서 두텁게 만들어서 신호를 증폭하는 기술이 통신선으로 사용이 되고 전기선으로 사용이 되고 반도체 회로에도 이 기술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캐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캐패시터가 되고 언오프 구조를 갖추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언오프 구조 이거 자체를 한쪽만 이렇게 전기선을 이렇게 두면 이게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기 한쪽에 전기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키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금속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 또는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은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작은 구조로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걸 작은 것들을 쭉 배치하면 한쪽으로 전기가 정렬되면서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거 쓰셔도 되겠습니다.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 그래서 금속 배터리,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 반도체에 쓰이는 이론이에요. 반도체 MLCC에도 들어가고, 그것을 저렴 구조를 갖춰주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저렴 구조를 갖춰준다. 디램 같은데 제가 전화량이 작게 이렇게 금속이 얇아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 금속만으로도 캐패시터 만들고 트랜지스터 만들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구리선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두텁게 만들면 이게 카패시터가 된다고.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한쪽 방향으로 전기선을 놔두면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언오프 전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는 여기는 한 선이고 여기는 세 선이다 그랬을 때 그 세 선 쪽으로 전기 둘 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이쪽은 전기선이 얇고 이쪽은 전기선이 두텁다. 그러면 전기가 두꺼운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평판 구조에서도 제가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흐른다 전기가 다이오드 현상 그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이런 금속판, 구리판 아니라 알루미늄판도 돼요. 다른 금속도 되고 전기를 확 걸어주면 여기서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율이 높아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튜브에서 이거를 일으키게 되는 구리 코일로 바꿔가지고 구리 코일로 전기 걸어준 전기 안 걸어주면 전기 생산 안 돼요. 전기를 걸어줘야지 생산되지. 걸어주는 방식이 저기 있습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걸어주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면 단가도 싸게 만들 수 있겠죠. 금속 자체를. 그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태양열 태양광 발전을 이제 또 반선반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집중시켜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로 난방도 가능하고 물도 이렇게 끓일 수 있고요. 그래서 수백 장 하시면 되죠. 그다음 중국에서 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게 모양이 대중소라고 합시다. 대중소로 하면 태양열 조리기에 홈을 파줘요. 이렇게 대중소로 파줘요. 이렇게 파주고 동서남북으로 비추려면 태양빛이 시각별로 틀리잖아요. 어느 쪽에서 오더라도 빛이 증폭돼서 그걸로 난방을 하든지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수 있다. 음식도 조리하시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집에서도 조명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게 이런 금속판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태양광 전지 패널로 하셔도 되고 거기다 전기를 살짝 걸어주는 방식으로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대중소문 좋아요. 전기를 걸어주면 조명을 빛을 받아도 전기가 집안에서도 생산이 조명 아깝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조명을 해두면 전기가 생산이 돼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거기다가도 이제 약간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이 전기로 회전을 돌려줘요. 원래 이제 이렇게 생산할 때는 석유로 해도 되고 가스로 해도 되고 했는데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려준다는 거죠. 돌려주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으로 크고 작은 것도 하지 없는 그 전기를 걸어줍니다. 이것도 전기를 걸어주는 게 핵심 비밀이에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걸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죠.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한다. 걸어주면 이게 태양빛으로 이게 어떤 충전, 태양광 패널로 전기가 생산된 게 회전축을 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전기가 추가로 생산된다는 거. YTN에서 이 기술을 쓰시던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도 노동부 경찰청 이렇게 중앙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네. 그 다음부터 이런 현상 플라스틱 창 보석상에 내가 털리니까.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플라스틱은 잘 안 깨지고 유리창 깨진다. 단열도 되고 이걸 얘기했더니 그대로 플라스틱 창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비상벨 시스템. 내가 자동차 같은 거, 택시 같은 거,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택시회사가 안에다가 내비게이션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갖고 영상까지 보고 택시 안에 감시를 하면서 범죄 일어나는 강도, 택시 검도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한다. 그래서 버스에도 할 수 있어요. 버스는 근데 좀 강도 당원이 좀 적어서 그래 갖고 이제 택시도 강도 당할 수 있잖아요. 범죄를.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범죄하면 거기서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하거나 112 신고한다고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승용차에게도 그럼 확대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스마트폰 쪽에 비상벨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디 들어가는데 위험하다고 그러면 미리 이렇게 제가 셀카 찍듯이 미리 단추 누르면은 몇 초 후에 이것이 녹음이 되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영상 동영상 찍을 수 있으면 몇 초 후에 찍을 수 있는 또는 10분에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 셀카 찍을 때 좋은데 카메라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5초 자기 혼자 셀카 찍고 싶을 때 5초에 찍으면 딱 해놓고 가서 딱 찍고 1분 동안만 찍을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사진 찍을 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조명 같은 거다 그러면 제가 조명을 이렇게 해서 빛을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 만든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조 등에도 LED 등이다 그럼 40개다 그럼 언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20개 램프다 20개만 쓰는데 10개만 쓰는데 40개만 쓰는데 빛의 양을 조절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강소음의 끝단만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전구다 그러면 강소음 사각으로 만들어야 되고 별표 모양으로만 삼각을 만들어야 되는 강소음의 끝단과 전기회로 반도체 회로수가 된 구리회로겠죠. 전기를 넣어가지고 반도체 광소음의 빛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안에 이제 이만한 거에 수천 개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전구를 만드는 방식을 말했고요. 네온 사인 이만한 거에 안에도 수백 개 들어가서 네온 사인을 각각 전기 어떤 색깔을 틀리게 만들어. 이걸로 이제 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디스플레이 패널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제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어떤 동그란 전구를 납작으로 만들 수 있죠. 납작으로 만들어지는 별표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이게 그런데 안 들어가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납작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LED 등처럼 이렇게 40개 만들어 갖고 그것도 언어프 구조로 20개 많겠는데 10개만 40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런 납작 전구가 됐든 전구 방식 플러스 이렇게 광섬유 이거를 같이 결합한 전구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통신선으로 아까쯤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서 틀렸을 때 그것을 주파수 방식으로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축 케이블이나 전화선 집에는 있는 유선 전화선이 구리선이잖아요. 그것도 대중소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광섬유선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섬유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전제 안에 광섬유선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가져간다. 이렇게 레이저 공격기나 가공기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신선으로 쓰일 때도 이렇게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통신선으로 주파수 방식으로 증폭 구조 없이 멀리 간다. 서로 이렇게 어떤 무선 전파다 그러면 A사례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워키토키, 군에서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 2개가 됐든 3개가 5개, 10개가 됐든 알 수가 없죠. 몇 개를 썼는지 그것이 이것도 성전이 멀리 간다 그러죠. 뭐냐면 머스크의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그때 그 어떤 파형이 틀린 레이저파를 묶어 놓으면 환자 분목되듯이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하게 간다. 이건 군에서 통신 체계로 가져갈 수 있고요. 어떤 파형을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드론 조종한다. 그러면 그거를 수시로 1시간마다 또는 유급할 때 수시로 전파를 바꿔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이쪽 걸 안 되게 한다 그러면 다른 전파로 바꿔 탄다든지 라디오 이렇게 AM, FM 이렇게 바꿔갖고 수신하듯이 그거를 송수신 구조로 가져준다는 거예요.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뭐 위성통신 같은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경우 100개도 할 수 있겠죠. 또는 그것을 무선 충전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큰 전파에다 전기를 하기보다 작은 전파라도 100을 수신하기로 원한다. 무선 충전을 그러면 작은 전파 5를 담아가지고 이거를 20개만 보낸다는 거예요. 20개를 송수신하면 그 안에서 전력을 충전. 이게 블루투스 기술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같은 전파라면 데스크탑, 스마트폰, 위성넷다. 호출 데스크탑 안에 그 스마트폰 100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통신칩이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제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것을 100개 있는 효과를 내서 그걸 또 송수신 구조로 간다. 스마트폰에도 스마트폰 1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위성통신 안에 스마트폰 10,0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파를 제가 두뇌 통신체계에서 라디오파도 초장거리파, 중거리파, 단파가 있잖아요. 이거 세 개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무선 통신체계는 이렇게 유용하다. 이것은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또는 라디오파라도 이렇게 시내에서는 그냥 단파 쓰고 중거리파 쓰고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라디오파라도 같은 정부에서 허가가 이제 하나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그거를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만 개씩 200만 만들어 이동통신으로 제공하거나 그거를 또 무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배 같은데 이게 뭐니까 그 기술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저기 워키토키 기술로 쓸 수도 있고요. 워키토키를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송수신하는 구조는 신호가 멀리 가고 뚜렷해진다는 이것을 워키토키나 송수신 구조로도 스마트폰 송수신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이런 데서 이거를 어떤 무슨 인터넷망을 사용하겠죠. 인터넷망 아니면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안에 워키토키 기능을 주시면 자체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제 기술이에요. 데스크탑에도 자체 통신망, 인터넷망을 하셔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무선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TV에도 자체적으로 무선 통신하는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에다가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무선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무선 통신이 지금 거리가 짧죠. 거리가 짧은데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가져주면 몇 킬로미터도 가능하다.
그걸 기반으로 무선 인터넷 제공하거나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SK에서 텔레콤에서 하시더라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주고받는다. 이것은 이제 서로 그 스마트폰 회사가 틀리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이동통신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걸 송수신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 때 이 기능을 두시더라고. 그 다음에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 200개, 1000개도 만들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유선 인터넷 기반의 회사가 그래서 무선 인터넷 방식으로 워키토키 방식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식으로 하면 무선 인터넷과 이동통신 회사의 이 통신 시장에 진출할 수,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SK 플래닛에서도 이걸 쓰시던데 SK 플래닛에서 내가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CCTV나 모든 어떤 카메라 구조, 망원경 구조에서도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걸 구분해서 움직이는 것을 일련 번호를 따라서 추적할 수 있다. 동선을 그것을 저장할 수 있다. 사람을 일련 번호로다. 이렇게 차량을 일련 번호를 따라서 추적하여서 물류 추적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편의점, 대형마트 물류 추적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해서 재고를 파악하고 또는 계산대 그 물건을 파악해서 계산까지도 자동하는 이런 물류 추적,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저걸 살상할 때 몇 사람 있고 차량인데 얘만을 하고자 할 때 특정 목표 이것도 이제 그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카메라 추적으로 그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국 방산업체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SK 어떤 그 텔레콤 그 S플래닛인가 그 납품업체인가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몇 명도 파악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하면 재고 파악을 하듯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이제 그거는 이제 물류 추적에도 사용하시면 되고 SK 플래닛과 그 납품회사가 하시더라고. 이렇게 YTN인가 하시던 것 같은데 YTN의 제 기술 쏟아져 나와요. 지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 그렇게 함부로 무단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SK텔레콤에서도 지금 수직 관통 기술, 뭐 이렇게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수직 관통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삼성이라든지 TSMC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지금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어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이것을 물통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계단식으로 그렇게 반도체 3D 반도에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파이프 안에 전기선과 통신은 발열이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추가로 절연체나 아니면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코팅하거나 또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다가 반도체 자체에다가 이것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유리기판, 코닝 같은데 만드는 유리기판, 플라스틱에도 이걸 섞어주면 발열에 강하다. 또는 이것을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같은 접합 구조로 나노 구조에 홈을 파가지고 홈을 파는 거예요. 뭐 크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 이건 자동차 타이어나 산업용 타이밍 벨트나 모든 파이밍 벨트, 그다음에 신발 밑창 모든 플라스틱 접합, 그다음에 유리창 플라스틱 창 유리창 접합에 쓰인다고 말씀드려요. 이게 접합 인조 가죽 접합하는 데가 많은데 반도체 접합에도 쓰여요. 유리기판은 이렇게 접합 구조를 수직과 수평으로 접합을 해갖고 수평 터널 파고 수직판을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다가 절연체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넣어서 유리망 코팅제를 써서 안에 코팅 구조를 가져주고 전기선 피복, 그다음에 광선미선 피복, 통신선 피복에도 안팎으로 이것을 코팅 구조를 가져주고 구리코일 자체에도 이것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부산대 광맥가들에서 정세영 연수팀이 구리코일에 부식되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기술을 쓰시던데 혹시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놓고 유리석용 코팅제, 세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구리코일을 만들거나 통신선 전기선으로 동판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금속에도 쓰입니다. 철사나 철근, 고무, 그다음에 인쇄 잉크나 페인트 이런 그다음에 염색제에 다 들어갑니다.
합성품 실 만들 때도 이걸 넣어서 만드는데요. 실 만들 때도 이것도 제 기술. 얼마 그걸 쓰시는 건 아니겠죠. 네. 여기 부산대 광맥달에서는 김창석 교수 팀은 자율주행 차량에다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갖다가 레이저파를 송신하고 수신하고 그거 제 기술이에요.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데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몇 개를 묶어 쓰든 간에 그 회사 마음이죠. 그거를 이렇게 멀리 송수신에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하다. 이 기술을 쓰시는 제 기술입니다. 근데 이렇게 환자 보목되듯이 의자안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수평 터널도 뭐 같이 뚫으실 기세인데 어떤 모든 어떤 웨이퍼에다가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가지고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어서 거기다가도 유리석엔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이 저런 구조를 갖추고 그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럼 되게 그 안에서도 발열 문제가 해결되죠.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인데요. 이것도 쓰실 건가? 옆에서 SK텔레콤의 수직 관통 기술을 써서 낸드 플래시를 굉장히 높이 올리거나 HBM을 높이 이렇게 올리고 있죠. 단을 많이 쌓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건 무단으로 쓰고 계셔서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